이번 시간은 표준정규 분포를 배운 다음에 우리가 지금 궁금했던 건 뭐였냐면 정규 분포에서 표준정규 분포로 뭔가 변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오늘 배울 건데 얘는 바로 표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우리가 정규 분포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는 뭐 시그마를 얼마를 갖고 있는 그런 정규 분포인데 이걸 넓이를 구하기가 어려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왜? 곡선의 함수의 그래프가 함수가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구할 수는 있지만 매번 이걸 계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지나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표준화의 과정을 해서 그 다음에 표준정규 분포로 바꾸게 되는데 그러면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인 바로 요런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확률 변수도 Z라고 이렇게 바꾸기로 했어요. 그 Z가 바로 이 표준화의 Z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Z라는 거는 어떤 과정이냐면요. 시그마분의 x-m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x는 뭐냐면 확률 변수를 말하는 거고 변수, 그러니까 변하는 어떤 숫자 그때마다 넣어줄 거고 그리고 그때 평균이 있을 거고 표준 편차를 가지고 계산을 하자는 건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이걸 하면 정말로 왜는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가 원래 정규 분포는 평균 컴마 시그마 제곱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걸 바로 함께 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 해볼 거냐면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확률 변수 Z의 평균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Z는 시그마분의 x-m이었기 때문에 얘는 평균인데 어떤 거냐면 시그마분의 x-m이라고 하는 요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우리 ax 플러스 b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었죠? 얘 평균은 a 곱하기 원래 평균 플러스 b로 구할 수 있었죠. 또한 분산은 어떻게 구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a 제곱의 원래 분산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었고 표준 편차는 이제 여기 루트를 씌운 거잖아요. 그 방법을 그대로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변수는 이 x예요. 그럼 나머지 시그마나 평균은 실제로 뭐 표준 편차 3, 평균 15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그런데 금방 얘기했듯이 이 변수를 빼고는 숫자기 때문에 얘가 저기에서 A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 뒤에 있는 얘가 지금 B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시그마분의 1 평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요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쓰는 표현만 이렇게 다르게 해서 그렇지 이 x나 m이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거에서 같은 걸 빼는 거니까 0 됩니다. Z를 가지고 하면 정말로 평균이 0이 되는구나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분산 역시도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요. 분산도 Z를 구하려면 이건 시그마분의 x-m을 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변수는 x이기 때문에 시그마분의 1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인데 그렇죠. 분산에서는 a만 제곱해주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분의 1 분산 이렇게 되고 끝이에요. 그런데 시그마가 표준 편차기 때문에 그 제곱은 분산하고 똑같은 거죠. 얘도 결국 같은 말 약분하니까 1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원래 확률 변수 x가 평균 m, 시그마 제곱을 따랐는데 여기에서 표준화 z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x-m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z는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 0,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정규분포를 아마 이 앞 시간에 초반에 배웠던 정규분포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넓이, 확률을 구해야 했는데 그거를 표준 정규분포가 아니라 정규분포로 문제를 내도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2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평균이 70에 표준 편차 5제곱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나는 확률을 구할 건데 어떤 확률이냐면 확률 변수 x가 70 이상 80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표준정규 분포 표 있죠? 151쪽에 있는 거. 요걸 이용을 하려면 항상 Z로 바꿔줘야 돼요. 이 확률 변수가 X면 안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뭐 할 거냐면 얘를 Z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 때도 제발 이런 수식, 이렇게 식으로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빨라지면 계산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막 옆에서 그냥 이렇게 대충 70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얼마, 뭐 이건 얼마고, 뭐 이건 얼마고 이런 식으로 깨작깨작깨작 문제를 안 풀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그렇게 하면 실수도 작고 사실 이해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돼서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수식을 좀 써줘라. 자, Z로 바꾸는 게 표준화였죠. 표준화는 뭐였어요? 시그마분의 x-m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가 지금 얘가 시그마잖아요. 5분의 x-m인데 평균이 70인 건 알겠어요. 그러면 이 x가 뭐냐? 지금 선생님이 얘가 변수, 확률 변수라고 했죠. 변하는 수. 그 x의 범위가 바로 70부터 8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70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80 넣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x-m에 시그마로 나눈 거죠. 이렇게 채워주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게 0이라서 의문이 드나요? 아니면 혹시 이게 80에서 70 빼는 건데 어떨 때는 70에서 80 이렇게 뺄 때도 있어요. 음수가 나올 때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왜? 우리 표준정규분포 음수에서부터 양수까지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넓이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서부터냐면 0 이상 z값이 얼마 이하? 이게 5분의 10이니까 2 이하가 되네요. 그러면 얘는 151쪽에 가서 표를 찾아보면 0.4772라고 하는 그 넓이값, 그러니까 결국 확률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문제 4번 같은 경우는요. 다른 거 풀지 말고 저 오른쪽 것만 잠깐 풀게요. 저 오른쪽 거 풀려고 봤더니 자 여기는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120에 10제곱을 따른다. 자 그러면 나는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z로 바꿔준다. 부등호랑 있는 위치도 그대로 서버릇 하시는 게 덜 틀립니다. 시그마 10분의 여기 지금 변수가 누구예요? 135죠. 135 마이너스 120 평균 120이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계산했더니 얼마예요? 10분의 이게 10분의 얼마? 15 1.5네요. 그러면 옆에다 제발 그리세요. 표준정규 분포 곡선 0인데 여기에 1.5가 있겠죠. 1.5보다 큰 쪽이면 오른쪽을 색칠해야 됩니까? 왼쪽을 색칠해야 됩니까? 네, 오른쪽을 색칠해야 돼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표준정규 분포표에는 요 빨간 부분의 넓이를 알려주는 거죠. 네, 빨간 부분의 넓이 구해와야 돼요. 얼마예요? 네, 얼마냐면 0.4332죠. 그러면은 얘를 어디서 빼줘야 한다? 0.5에서 빼줘야 한다. 선생님은 그래서 아예 여기다 어떻게 쓴다? 0.5라고 안 쓰고 4, 9, 9, 10 이렇게 써요. 그래서 바로 빼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0.0 9에서 6, 3 빼니까 668 이렇게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아예 이렇게 수식으로 나와 있는 그냥 아주 간단한 기본 계산 문제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만나는 문제들은 바로 예제 3번 같은 겁니다. 예제 3번을 풀 때는요, 항상 어떻게 해줘야 하냐면, 이 식을, 그러니까 문장을 보고 좀 식으로 정리해줘야 돼요.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 한라봉 한 개의 무게, 지금 얘가 이 문제의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평균이 270이고 표준 편차가 40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니까 이 한라봉 한 개의 무게, 한라봉 무게거든요.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놓으면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270 이렇게 쓰고 표준 편차가 40이니까 여기다가는 40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 시작하는데 임의로 한 개를 꺼낼 때 무게가 이만큼 이하일 확률 얼마 이상 얼마일 확률이기 때문에 P라고 딱 쓰시고 확률 변수 X가 지금 무게죠. 250 이상
280 이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푸는 거는 정말 단순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얘를 Z로 바꿔줘야 되죠. 선생님 Z로 바꿀 때는 좀 크게 쓰는 거 보이죠? 왜냐면 빼기를 써야 되니까. 자, 시그마분의 40분의 여기도 확률변수 X 얘가 오는 거예요. 250 마이너스 270. 이거 봐요. 음수 나오겠죠? 250에서 270 빼니까. 그런데 음수여도 이대로 둬야 된다. 내 맘대로 270과 250을 빼면, 아니, 자리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렇게 해놓고 이쪽은 40분의 얼마겠어요? 280 마이너스 27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더 마저 써주시면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네, 어떻게 써야겠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0.5에서부터 이쪽은 계산이 어떻게 돼요? 40분의 10이에요. 10. 그러면 이게 얼마야? 40분의 10이면 4분의 1. 0.2 오네요. 이렇게 되고 이때도 우리가 구하려면 표준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서 마이너스 0.5 여기에 있으면 0.25는 여기쯤 있겠죠. 뭐 엄청 이거 비례를 딱딱 맞출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이쪽의 부분의 넓이를 151쪽 가서 찾아오세요. 얼마입니까? 얘는요. 0.0987이고요. 자, 왼쪽에 있는 요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아까 했던 것 같은데 0.191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 개의 넓이를 합쳐줘야겠죠. 그래서 0. 자, 얼마가 돼요? 2092. 2902가 됩니다. 이게 확률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문제 오면 선생님이 안 풀 건데요. 얘도 딱 문제를 만나자마자 선생님이 지금 푼 것처럼 제발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옆에서 계산 대충 해서 0.191로에다가 0.0987 이렇게 더하면 얼마 결국 답 딱 쓰지 마시고 요런 과정 그리고 요 곡선 모양 그리는 연습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특징적으로 중요한 값들을 얘기하는데 우리 금방 이만큼의 넓이 이게 지금 시그마인데 시그마가 우리가 여기선 1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1까지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넓이는 6816. 2부터 2까지는 0.9544. 3부터 마3까지는 0.9974.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전체 범위가 100%라고 하면 3시그마까지의 범위에 잡힐 확률이 그러니까 그 퍼센트가 99.74%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더라. 6번 한번 해볼까요? 자, 6번 하려고 봤더니 자, 뭐라고 해야겠어요? 얘는 일단 이렇게 확률 생겼잖아요. 지금 여기 필요한 말은 다 써 있으니까 바로 이쪽으로 갈게요. 얘는 지금 여기가 절대값이 달렸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K 시그마, 이쪽은 K 시그마 있는 그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X 값의 범위를 남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M 플러스 K 시그마, M 더해준 거예요. 이쪽은 M 이상하다 여기 마이너스 빠졌네요. 마이너스 K 시그마 요렇게 해서 P의 범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얘를 Z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좀 조심해야 돼. 왜냐면 자, 일단 여기서는 정규분포 요거 따른다 했으니까 시그마분의 지금 여기서 원래 Z가 시그마분의 X-M이라고 했는데 이 X가 바로 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M-K 시그마 빼기 평균 M. 여기는 M 플러스 K 시그마 빼기 M. 요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거 웃기죠? P 뭐라고 했어요? 막 K보다 크고 Z인데 이쪽은 K보다 작다라고 되는 거죠. 그림 그려보시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K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K인데 결국에는 똑같은 게 두 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배의 0부터 K까지의 범위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냐면 0.9876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쪽의 넓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0.9876을 나누기 2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0. 얼마야? 4, 298.
2, 3은 6, 2, 8은 16, 4938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표에 가서 0.4938이 어디 있는지 이 값하고 이 값을 가지고 생각해 주는데 결국 K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2.5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막 시그마나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많아도 결국에는 이거를 Z로 바꾸는 표준화 과정은 동일하다. 확률 변수 X를 잘 잡아서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배운 것들을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이 단원 들어와서 맨 처음에 뭐 했냐면요. 확률 분포표 이렇게 그렸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계산했는데 평균은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죠? 분산은 어떻게 했어요? 제평, 평제 이걸로 했고요. 시그마는 거기 루트 씌우는 거니까 단순했죠. 그런데 그 다음 뭐 배웠냐면 평균은 평균인데 AX 플러스 B꼴의 평균, 분산은 분산인데 AX 플러스 B꼴의 분산, 시그마는 거기에 루트 씌운 거니까 뭐 쉽게 하는데 어쨌든 이것들도 배웠어요. 그 다음에 배운 게 뭐냐면요. 이항분포였어요. 이항분포는 우리가 B라고 쓰기로 하고 여기다 표현해줘야 되는 두 가지 정보가 그렇죠. 시행의 수와 확률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게 뭐냐면 정규분포였어요. 그러면 얘는 노말 정규분포 따르니까 얘는 평균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썼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라고 배웠어요. 얘는 뭐냐면 정규분포에서는 우리가 어떤 분포가 종 모양을 갖는 건 알겠는데 넓이나 확률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누군가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표준화 Z를 사용해서 시그마분의 X-M을 하면 표준 정규분표 0,1의 제곱 이렇게 따른다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렇게 정규분포나 표준 정규분포는 뭔가 연관성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항분포는 뭘까?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항분포에서 우리 왜 주사위를 n번 던져서 1의 널이 나오는 실수를 이항분포를 따른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거를 10번 던져서 확인하는 것보다 25번 던져서 확인하는 것보다 50번 던져서 확인하는 것보다 자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앞에서 했죠. 수학적 확률이 통계적 확률과 거의 유사하게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뭔가 이항분포의 모양도요. 여러 번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확률 질량함수를 그렸을 때 그런 것들을 그렸을 때 그 모양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항분포를 가지고 정규분포를 표현하고 정규분포를 가지고 표준 정규분포를 이거 뭐라고 쓴대? 표준 정규분포를 이렇게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항분포는 아까 얘기했지만 시행의 수와 확률을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규분포를 쓸 때는 평균과 시그마, 표준편차 제곱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 가져오는 거예요. 평균 어떻게 하겠어요? NP로 구하겠죠. 분산이 있어야지 표준편차 구하니까 NPQ. 그러면 시그마 표준편차는 어떻게 된다? 루트 NPQ. 따라서 이거를 다시 쓰면 뭐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NP, 루트 NPQ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선생님하고 얘하고 지금 뭐 다르게 썼어요? 얘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치? 선생님은 표준 편차가 잘 보이게 그거의 제곱으로 쓴 거고 얘는 어차피 제곱하면 루트 사라지니까 써놓는 건데 여러 번 얘기하지만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쓰는 편이 항상 더 낫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궁금한 거.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다는 건 도대체 몇 번이에요? 10번이에요? 20번이에요? 30번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곱했을 때 5 이상이 나올 때를 뜻하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 이거는 n이 충분히 큽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 없이 검증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 예제 4번 같은 거예요. 선생님은 예제 4번만 풀고 문제 7번 안 풀 거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그냥 똑같이 따라하면 그 풀이가 이어지니까 겁내지 말고 꼭 연습해 보시고 선생님이 예제 문제 풀지만 여러분은 예제 문제 누가 안 풀어줬다고 생각하고서 혼자서 꼭 풀어보셔야 돼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도보로 등교하는 걸어서죠.
그런 학생의 비율이 40%래요. 자, 여기서부터 많은 학생들이 갑자기 비율? 뭐 이런 생각 할 거예요. 그리고는 150명 중에서 도보로 등교한 학생이 60명 이상의 확률을 구하시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정규분포라는 말 전혀 안 나왔죠. 이항분포라는 생각도 잘 안 들어요. 왜? 시행을 한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왜 우리 이항분포 때는 양궁, 국궁 아니면 무슨 그 뭐였지? 그 총 쏘는 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클레이 사격? 뭐지? 아무튼 그런 거. 뭔가를 하는 거. 농구, 슛 쏘는 거. 뭐 야구 타자가 치는 거. 시행을 생각하는데 얘는 시행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얘는 이항분포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면요. 선생님이 한 장소에다가 뭐 100명을 모아놓고요. 그 100명 중에서 지금 40%의 학생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100명의 학생이 모여 있는데요. 선생님이 첫 번째 애한테 가서 너 걸어서 학교 다니니? 물어봤을 때 그 애가 네, 저 걸어서 학교 다녀요 라고 대답할 확률이 100분의 40이란 얘기입니다. 40%. 그 다음 애한테 물어봐요. 너 걸어서 학교 다니니? 네. 혹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겠죠. 그런 확률이 40%. 도보로 걸어서 학교 다닌다고 얘기할 확률이 40%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요. 확률 변수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 지금 걸어서 학교 다니는 학생이에요. 이렇게 길게 썼지? 학생 수. 근데 얘는 이항분포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시행횟수 150번 한 거예요. 왜냐면 150명 있으니까. 선생님이 아까 100명으로 예를 든 건 비율이 40이니까 100분의 40 얘기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 실제로 지금 150명 모여 있는 거야. 강당 같은 데 모여 있어.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가서 야 너 걸어 다녀? 야 너 걸어 다녀? 야 너 걸어 다녀?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저 걸어 다녀요 라고 대답할 확률이 100분의 40이란 뜻입니다. 100분의 40. 이거 당연히 100분의 4라고 안 쓰고 0.4라고 쓰셔도 당연히 되는 거죠. 0.4. 이항분포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확률을 구하래요. 확률을 구하라고 우리는 P라고 딱 쓰고 시작합니다. 지금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걸어서 학교 다니는 학생 수 X예요. 이 학생이 66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얘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요. 수식으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생각. 자, 우리 분명히 P는 뭘로 풀어야 되냐면 얘를 Z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뭔가 풀어야 되죠. 그러면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어디선가 구해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한다?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이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n값이 충분히 크면 이 x는요 누구를 따라가냐면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정규분포라는 말이 문제 하나도 없어도 얘는 정규분포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평균과 표준편차 제곱이 이렇게 딱 들어와야 되는데 평균과 표준편차 어떻게 구한다? 그렇죠. 150 곱하기 0.4가 평균이죠. 왜? MP 60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150 곱하기 0.4에 아닐 확률 0.6까지 곱해주면 뭐가 돼요? 그렇죠. 얘는 66에 36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6의 제곱 이렇게 쓰셔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얘는 그렇죠. Z로 바꿔가지고 표준화해서 시킬 수 있죠. 어떻게? 6분의 60 마이너스 66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러면 얘 계산해보면 Z는 얼마예요? 1 이상이 되는 거죠. 제발 옆에다가 그려주세요. 여기가 0이면 여기가 1이고 1 이상이면 색깔을 어디다 칠한다? 바깥쪽에다 칠한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확률 그러니까 표준정규분포표로 가면 이 빨간 부분의 넓이를 알려주는데 1까지니까 여기가 0.3413이니까 우리는 검은 부분의 넓이 구하려면 0.4990 0.5에서 뺀 거죠. 빼야 된다. 얼마예요? 0.1587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문제 다시 볼게요. 다시 보니까 이제 푸는 거 자체는 그래 그렇게 풀었었는데 문제만 읽고서는 얘가 이항분포는 맞는지 정규분포로 풀어야 하는지 어떤 친구들은요 이거 확률 구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2단원 확률 단원의 문제인 줄 알고 거기서 뭔가 막 해결을 하려고 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얘는 표준정규분포표에서 확률을 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150명한테 일일이 물어보고 있다. 너 학교 걸어 다니니? 라고 물어보는 거. 그때마다 확률이 40%의 확률로 네, 저 걸어 다녀요. 라고 얘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는 이런 어마무시한 표현들입니다. 문제 딸랑 두 줄짜리인데,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운 걸 다 기억해라. 처음에 확률 분포표. 그 다음에 평균 분수한 표준 편차 구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ax 플러스 b는 이런 꼴들 했고, 그 다음에 이항 분포 했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 했고,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했다. 그래서 결국 끝판왕은 얘까지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정을 나가기 전에 이 부분까지가 제일 어려운 문제의 형태였습니다. 자, 근데 제발 선생님 생각에 선생님 욕심일 수 있는데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쭉 공부해온 것들이에요. 정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공부 충분히 좀만 하면 할 수 있으니까 네, 언제라도 다시 돌아와서 모르는 것부터 보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중단원 마무리입니다.